1부에서는 7권, 또 2부는 또 7권, 또 3부에는 6권의 책을 그 어렸을 때 책을 읽은 걸 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제목을 짓고 책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도 나이가 60세거든요. 근데 자기 서재에 6,000권에서 7,000권의 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서 과거 책들을 읽고 이제 이걸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일부의 첫 번째 책의 그 내용이 요즘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책은 그냥 한 일부의 첫 번째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계속해서 그게 오랫동안 이 책을 접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 말에는 이제 전쟁의 첫 번째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건데, 레마 르크라는 작가가 쓴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전쟁 때 망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요즘에 이란과 이라크 또,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를 이분이 할 때는 이란과 이라크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은 없었죠. 푸틴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분의 말은 그 책 속에서 사랑의 부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그분의 감성에서 쓴 거니까 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인 것도 있고 자국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한 리더들이 어쨌든 누구를 막론하고 전쟁을 일으킨 아무리 우리는 악의 축이라고 표현을 할지 몰라도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해서 상황이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한테는 불쌍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맞는다고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하는데 이게 그런 사람은 동화 같은 시간을 꿈을 꾼다고 하고 그 처참한 상황에 에서라도 인간의 품위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분이 말을 하면서 언젠가 우리 지구별은 제3차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걸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다양한 곳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불안한 요소가 많이 보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변에는 영토 문제로 인해서 시시비비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전쟁에 대한 이게 요즘에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 우려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네, 중공하고 대만이 가장 그 전쟁이 일어날 요소가 많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참화는 진짜 피해야 되는데 그럴 염려 때문에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계엄도 우리 젊은 친구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그 계엄에 대한 거 미국에서 묵시적으로
그걸 묵인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우리나라는 저쪽 저 북쪽에 있는 최고 통치자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먼저 그 경고를 했다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런 일을 일으킨다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난다는 생각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구상의 대부분 전쟁은 그 부패한 정권이 시선을 가릴 때, 예, 그때 대부분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도 그 케이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한 미국도 같은 케이스고, 예, 잠깐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읽은 책은 아니 안 들리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그렇죠. 트럼프가 어. 지금 자신의 실정, 그걸 가리는 용도, 그 용도로 개입을 한 거죠. 예. 대부분 국제정세 분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거는 SNS, 미디어, 빅데이터 알고리즘 속에서 나를 찾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박빈이라는 분이 쓴 걸로 돼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는 오늘, 이번 주말 저녁에 강창훈님하고 AI 기반으로 KSNS 기획회의를 저녁 8시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조금 그걸 설명하는 거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부드럽게 해보려고 책을 이것저것 지금 찾아서 읽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KSNS를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사용자들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스템 안에서 자꾸 길을 잃어버린단 말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온라인을 쓰면서 그렇다 이런 말을 듣는데 책 제목이 일단 나를 찾는 법, 미디어하고 SNS, 빅데이터 알고리즘 안에서 나를 찾는 법, 책 제목이 그렇길래 이제 찾아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읽다 보니까 전체가 이제 이렇게 12장으로 돼 있는 책이에요. 그 12장으로 돼 있고 각 장이 이제 그 4개 절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딱 펼쳐가지고 겉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이 책 자체를 그냥 아예 AI만 갖고 거의 다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이 책 쓴 사람 자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책이. 예. 하다못해 책 안에 보통 장마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씩 넣어놨는데 그 이미지도 AI로 만든 거 똑같은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바로 덮어버리고 딴 책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자체가 나를 잃어버린 사례로 굉장히 좋은 책이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막판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부분에서는 알고리즘 속에 진짜 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 책의 저자 박빈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을 잃게 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 지금 딱 멈춰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장을 읽으면서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장 읽으면서 동시에 했던 게 이분을 페북에서 찾았어요. 있어요. 근데 그냥 책 팔려고 가짜로 만든 계정이에요. 자기 계정 자체가. 그리고 온라인 검색들을 다 했더니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도 이 책 만드는 거 그거를 팔려고 만든 그 쇼츠 있잖아요. 짧은 영상. 그거를 올리기 위한 채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딱 어디서 본 패턴이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안에 요즘 넘치는 내용이 다 뭐냐면 AI 써서 쉽게 내 책 내기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나온 책인 거예요, 이 책이. 예, 그래서
보면서 그 이제 뒤쪽 조금 그래도 좀 더 보면 2장 쪽에서는 빅데이터 시대에 나는 어느 데이터인가 그랬는데 읽으면서 느낀 거는 삶에 대한 기록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진짜 데이터를 지금 나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데 안의 내용에서는 그런 스스로 기록하는 일지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내 소비 패턴 쪽에서 드러나는 데이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켜봐진다. 요 각도에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3장은 인스타그램을 예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3장을 요약을 하자면 비교는 현대인들이 나라고 하는 허상에 대한 집착이다. 비교 자체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허상에 대한 집착이 자꾸 비교를 하게 만들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에 중요한 거는 내 일과나 내가 실제 실행하고 경험한 것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해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4장에서는 디지털 자아 나침반 찾기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혼란, 철학 이랬는데 읽다 보니까 우리 만다라트 연초에 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 MVP, MV 파라 이야기 요즘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하겠구나. 디지털 자아 쪽에서 나침반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5장은 댓글과 좋아요로 흔들리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하고 좋아요에 휘둘린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응원을 해야 될 만한 사람, 패친, 내가 응원을 해야 될 패친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좋은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거는 제가 무반응을 하고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질문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힘을 얻게 만드는 어떤 지원 사격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활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겠다. 요걸 생각하면서 5장은 읽었고 6장은 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찾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내용은 딱 맞는 소리예요. 나만의 컨텐츠 만들기, 뭐 취향을 기록하는 플레이리스트, 나를 드러내는 글쓰기 쫙 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가장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 실행한 장이 바로 이 6장이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컨텐츠가 이 책 안에 한 줄도 없어요. 전부 다 AI 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취향 기록한 것도 없고 자기 드러내는 부분도 한 줄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창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아가 없는 책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때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 AI로 글 쓰고 뭐 이렇게 100% 하는 것 말고 그 실용서들 중에 주로 이제 제가 또 다루는 거다 보니까 사용법이나 이런 쪽으로 좀 빠져드는 게 있잖아요. 툴, 팁 이런 쪽으로. 그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 이제 제가 이건 다 메모해서 올려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이 책과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를 대비를 시키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쓰신 분은 그냥 책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남이 시키는 거 온라인에 떠도는 방법 그대로 따라갖고 자기 시간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표현은 한 줄도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SNS, 미디어, 빅데이터,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린 사례. 딱 그 책이었다. 그리고 이 책의 본질이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심어진 주로 미디어, 언론이 심어준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디지털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서 욕망만 추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기 개인정보를 오픈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SNS나 이런 걸 끊어라.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 언론을 바라보고 본인의 가치관을 그 안에서 찾아라 이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따라가다 보면 딱 요렇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이 요 책 안에 본 것 AI가 이렇게 권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걸 가장 지키지 않은 책이다. 근데 역으로 거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각 절을, 이 안에 있는 각 절, 그 장 하나마다 4절씩 있는데 그 절의 맨 앞부분의 시작 부분이라도 그 절과 관련된 이 저자가 자기 경험을 일부라도 조금씩 삽입을 했으면 이 책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꽤 괜찮은 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쳤구나, 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하고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고 욕망은 부추겨서 사실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관음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회적 관음증. 그러니까 자기는 감추고 남 하는 거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의 자아가 재구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추기는 대한민국 언론이 정말 큰 문제다.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그러니까 사실 책 자체의 내용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분 자체에 대한 시간은 깔끔하게 낭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7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할루시네이션, 할루시네이션을 좀 배제하고 잘 활용하는 쪽으로 쓰이면 좋겠다. 이 안에서 이제 좋은 이야기예요. 가짜 뉴스 걸러내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그 뉴스 리터러시 이거 기르자 이런 이야기니까 내용 자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각자 내가 지금 미디어를 보거나 이런 걸 할 때 또는 우리 스스로에서 일어나는 할루시네이션 이거를 어떻게 잘 배제하고 오히려 필요하면 역으로 이용을 해가면서 팩트 체크를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내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겠구나. 요걸 보게 되는 게 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자기인식하고 메타인지를 높이자고 그랬는데 결국 메타인지를 길러내는 힘이 뭔가 했더니 우리 날마다 자기 묵상을 하잖아요. 무슨 내용이든 각자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묵상을 해가는 그것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토론해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가, 메타인지, 나를 보는 또 다른 시선, 일기와 성찰로 나를 키우기.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제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영혼이 없어요. 체계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내 기록으로부터 AI를 활용하는 거, 내 기록으로부터 AI를 활용하고 그러면서 MV8R을 만들어가는, 관리해가는 이게 중요하겠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된 이유라든가 많은 분들이 저기 하는 게 내 기록을 감추려다 보니까 아예 기록 자체를 안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내가 보고 자꾸 알고리즘이 찾아준 걸로 나 자신을 채워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웠고 9장은 알고리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랬는데 알고리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전략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역으로 오픈하면 알고리즘이 그걸 보고 이 사람한테 맞는 걸 자꾸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내 거를 오픈함으로써 길들여내는 작업. 이게 굉장히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3명만 있어서 조금 더 길게 하려고 했더니 뒤에 3장은 빼야 진재근 선생님이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여기 올려놓은 거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요것만 조금 읽으면 5줄만 그 다음에는 풀어가는 게 좀 결국은 우리가 자기 자신 일지 잘 쓰고 오픈 잘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오픈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근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반면교사를 제대로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기를 찾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걸 잃어버리는 일을 가르쳐 준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공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원 3대라고 황석영 작가가 쓰신 장편소설이에요. 부제가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꿰뚫는 방대하고 강렬한 서사의 힘, 이런 식으로 돼요.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이 마을 공동체에서 인천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이 책을 또 화도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5권을 기부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나눠줘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여기가 이제 철도원 3대에 나오는 가계도인데 2천만, 200만, 20만, 이만큼 여기가 이제 형제들이죠. 형제들인데 이 200만 부인이 주한댁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이일철, 이이철 이 형제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들이 이렇고 또 이일철이 이지산, 손자가 이준호 이래가지고 가계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옆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책에 나오는 사회주의 계통의 그 노동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고 이 이일철의 친구의 최달령이라고 있는데 여기 야마시다 마스이라고 창씨 개명을 했죠. 일본 그 경찰에서 나중에 용산 경찰서장까지 한 그런 사람이 여기 이제 출연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듯이 200만 이일철 이지산이라고 하는 3대 철도산업 종사자고 거기 이일철의 형제인 이이철이 이제 그 일제강점기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거기 그 노동자에서 어떻게 사회활동을 해가지고 나왔는가 살아나온 그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620쪽 이 벽돌책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4대에 이진호가 이 고공투쟁을 한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고공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굴뚝 위에 이진호가 올라가서 이 발전소 45m 굴뚝 위에서 400일 넘게 농성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농성한 게 그 사주가 경영주가 회사를 외국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해고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투쟁을 하면서 그 굴뚝에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생존 일상을 이어가는 그런 기록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투명 페트병을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깍새, 어린 시절 친구고 진기, 노동운동 선배고 영숙, 조선소 크레인 공공농성을 했던 여성 노동자지 아마 김진숙이 못된 것 같아요. 주한댁, 정주할머니, 금이 할머니 이렇게 투명백에다 해놓고 그걸 하나씩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소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맨 먼저 이제 그 정조부 200만이 철도와의 맨 처음에 만나는데 이 경성하고 인천 등지에서 노동하다가 철도국 직원이 되고 영등포 공작창에서 선방 기술자로 일해요. 근데 한강 철교를 지나는 기차에 매혹돼 가지고 아들한테 한세, 두세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제 호적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바꿔서 한세니까 이일철, 두세니까 이이철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일철이 이 아버지가 영등포 공작창에 근무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도 종성원 양성소에 교육을 받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관수 되기가 힘든데 기관수가 돼요. 그래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창시 개명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을 더 연마하는, 반면에 이 일처는 노동운동에 투신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철도 출발은 영등포 철도 공작창 노동자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독서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업을 주도하다가 해고되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나왔듯이 주한댁, 마금, 신금이. 마금이는 저기 막내 고모예요. 그리고 주한댁은 증조 할머니고 신금이는 할머니고, 이런 분들의 얘기가 아주 풍성하니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대의 이 3대군요 아버지, 이준호의 아버지, 거기도 이 기관차가 되죠. 그러니까 이일철의 아들 이지산도 이제 아버지 이일철이 월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지산이가 월북을 해가지고 단기 교육을 받고 기관사가 되어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됐는데, 거기에서 부상을 입고 석방돼서 그 영등포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전쟁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준호가 이렇게 410일 만에 노사 타협을 해서 굴뚝에서 내려오지만 회사에서 약속을 불이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같이 저기 하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자, 이번엔 내가 올라가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인천의 경인철도 기공지 도원역 근방입니다. 배다리 일대가 나오고, 또 인천역 근방 개항장이 또 나오고, 이제 주로 활동은 이제 영등포역으로 활동을 하고, 그 이일철이가 기관사가 돼서 경의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서 이게 탐방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읽어야 할 게, 황석영 작가가 1989년 방북을 했을 때 평양에서 만난 노인의 얘기서 이게 소설이 구상이 됐어요. 89년이니까 2020년에 나왔거든요. 31년 만에 나온 책인데, 평양에서 만난 노인이 정확한 서울 억양과 단어를 쓰고 있어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향이 서울이고 영등포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쭉 들었던 거죠. 그걸 이 책으로 이 구상을 해서 책을 소설 작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재근 선생님이 그 소설은 그 북한에 계신 분의 그 노동자의 실화가 네. 그려진 거네요. 실화. 네, 그렇죠. 모티브는 그 사람이 얘기를 듣고 이제 픽션을 이 황석영 작가가 만든 거죠. 만든 거죠. 네. 예. 예, 뭐 이 실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분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픽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 고공노동했던 그런 것도 이렇게 도입되고,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을 전체적으로 이 한 가족으로 썸머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시 33분 됐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제가 끄겠습니다.